국민의힘은 이제 어제 저녁 때부터 천안에 있는 그 연수원에서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연찬회라는 것은 특히 정치판에서의 연찬회, 저도 고백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밥 먹는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밥 찬자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연찬이라는 말은 연구할 연자에다가 뚫을 찬자를 씁니다. 말씀은변의 찬자가 아니고 쇠근변의 찬자. 그래서 연구하고 깊이 뚫어가는 것.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그 깊이 있는 연구, 밤샘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찬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저녁에 함께 다 회원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인 것이고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는 게 연찬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9시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분임별 왜 다 이런 뭐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이 한꺼번에 토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대개 이제 열 몇 개의 그 분임별 토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분임별 토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이제 전체가 다 모여서 지금 이 시간에는 아마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10시부터인가요? 자유토론 이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 전원하고 정부에서는 장관, 차관, 그다음에 공공기관장들, 뭐 이렇게 뭐 외청 청장들 다 모여서 하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연찬회가 아니라 공찬회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 연찬회에서 뭐 민생이 우선이다.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서 불철주야 경제를 되살리니 온 힘을 다하자 이런 뉴스는 다 온데간데 없고 딱 두 가지 뉴스가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차우람이라는 여자 당구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에 영입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남편이 이지성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미녀 4인방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뉴스가 어제 저녁 아침부터 계속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녀 4인방은 누구냐? 배현진, 그다음에 그 누구죠? 나경원,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자기 와이프인 차우람까지 이렇게 4명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지 않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사과를 했을 정도로 뭐 들썩이는 화두가 됐는데 이것 못지않게 이것보다 오히려 더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큰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이제 연수원에서 그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연수원 앞에 있는 감자탕 집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측근들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같이 거기서 질펀한 술자리를 벌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에 뭐 소주병, 맥주병이 즐비하고요. 그 빈 소주병에다가 숟가락 꽂아가지고 대학생들 MT 가면 그런 짓 많이 하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 소주병에다 숟가락 꽂아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 동영상이 어제 저녁답부터 그게 돌아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권성동이 거기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노래를 부르는 28초짜리 동영상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공호 노래를 불렀답니다. 사공호 노래. 두둥실 두리둥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악 대회에 고정적으로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주 불렀던 노래가 이 사공호 노래인데요. 거기에 왜 권성동이가 그 노래를 불렀느냐? 그 중간에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권성동의 지역구가 강릉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라는 그 구절 때문에 아마 사공호 노래를 이제 한 장 거나해지시면 즐겨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영상이 찍혀가지고 지금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번 연찬회는 사공찬회가 돼버리고만. 그 김동하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이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 권성동 그 사진 있으면 혹시 좀 띄워주세요. 권성동 대표가 입은 옷을 보면은 그 저녁 식사 때 함께 단체복으로 입었던 그 옷이 그대로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이라고 써 있고요. 지금 사진이 아랫부분이 잘렸는데 그 밑에 권성동이라는 명찰까지 다 있습니다. 네, 동영상 준비되어 있는데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그 대목이 나오죠. 어기야 디어라차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만 권성동의 저 술자리 사실은 저기 보면은 뭐 남성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뭐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잘한다 잘해 노래해.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저 장면을 찍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권성동도 알았을 테고 권성동 보좌관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 계속 노래를 하고 있고 테이블에 술병이 즐비한 겁니다. 저 자리를 메꾸고 있는 적지 않은 인원들은 기자들일 겁니다. 권성동 담당 정치부 기자들,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제가 이 방송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자들 믿으면 안 됩니다. 기자들은 어떤 내용이 됐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널리 공유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바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서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본 것만 해도 휴대폰이 한 서너 개 되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권성동 얼굴이 잘 나오게 계속 찍고 있는데 그것을 제지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술병에다가 숟가락 꽂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진행한 36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 연찬회는 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녁밥 먹고 있으면 오미자주 이렇게 마시면서 형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금지되어 있는 연찬회입니다. 왜냐? 을지 프리덤 쉴드 그 한미 연합 작전이 지금 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군인들만 하는 훈련이 아니고 금년에 을지 프리덤 쉴드 이 훈련은 정부 대응 훈련이 같이 진행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마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술을 금지한 것도 있지만 거기 플러스 울지 프리덤 쉴드 훈련에 거기에 정부 대응 훈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금지한다 해서 대통령 갔을 때 오미자주,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권성동이 있더군요. 오미자주 같이 일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자리가 뭐 8시쯤 끝났다고 돼 있는데요. 그 끝나고 나자 기자들 모여, 또 뭐 누구 모여 해갖고 앞에 나가서 술 마시기 시작한 거겠지요. 저 술자리가 몇 시 끝났는지 궁금해집니다. 원래는 저녁이 끝나면은 밤샘 토론을 하는, 분과별로 분임 토론을 하는 뭐 그런 아마 스케줄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권성동은 거기도 불참. 술 금지령을 어겼다는 것 플러스 정말 권성동은 강철 배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믿는 구석이 얼마나 많길래 저런 배짱을 부리는 거지요. 찍으려면 찍어,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온통 지뢰밭이다. 대인지뢰, 대전차 지뢰. 이 영상을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김동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이런 글을 함께 썼습니다. 미친 겁니까? 이러니 지지율이 뚝뚝. 정신 차립시다. 이 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서울시당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당은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지원 선대본부 상근 부대변인 했던 사람은 딱 2글자 얘기했더군요. 절망. 절망. 이준석도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죠. 이준석 전 대표는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자리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그 자리에 이제 뭐 식음료를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요.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기에 보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코카콜라를 거기에 보냈고 다른 때 같으면 뭐 막걸리, 소주 이런 걸 보낼 수도 있을 텐데 엄격한 금지령이 내려진 연찬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권성동은 부어라 마셔라. 그것도 모자라서 빈병에 숟가락 꽂아서 사공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배는 달 맞으러 강릉 가는 배. 여러분 강릉 기억해 주세요. 강릉에 계시는 시민들께는 죄송합니다. 강릉을 좀 이렇게 뭐 비하하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 강릉에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죠? 네, 그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의미밖에는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뭐 다짐들이 대단했습니다. 야당보다 2배, 3배 발로 뛰자. 장관들 16명, 차관들 23명, 외청장 24명, 국회의원들 101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러자 원희룡 장관이 잘 알겠습니다. 큰 소리로 답변을 했다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아마 본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빨리 만들어주세요라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 장관을 질책한 겁니다. 그것을 뭐 따뜻하게 격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 그 내부 총질이라는 4글자가 쓰여 있는 대통령의 문자가 외부에 들키고만 다음에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뭐 힘내세요,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격려했다는 의미로 외부에 이걸 퍼뜨렸다가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를 내고 지금 그동안 1기 신도시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 연찬회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질책받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그 연찬회에서는 이제 여러 사람이 강연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당구 선수의 남편인 이지성이라는 작가도 이제 지금 논란이 된 그 강연을 했고, 윤희숙 경제전문가 전 서울 서초구 국회의원도 강연을 했는데, 윤희숙 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무슨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고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매일 싸우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 목표가 없는 당으로 보고 있다. 고민 안 한다. 그냥 빨리 나가서 감자탕집에서 술 한잔 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모인 101명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의 목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 누구 있겠는가? 겉으로 보면 하나도 없다. 그냥 내부 싸움질하기에 바쁜 거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찾아온 정권이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국민들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 모이고 모여서 어렵게 정말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 되찾아온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강연 주제였는데요. 구조 개혁과 사회 통합을 시대적 사명으로 꼽으면서 선공 후사의 정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가 별로 다르지 않게 사심 정치를 하고 있다. 패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이 가족, 측근, 개인 비리로 마지막이 비참했다. 이준석 전 대표 사태 등 당의 내홍 상황 역시 공적인 명분이 아닌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일 뿐이다. 이준석 사태 이것이 촉발된 것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의혹 뭐 이런 쪽이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본질을 따져본다면 이준석과 윤핵관 이 싸움 역시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는 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심 정치, 패거리 정치, 이것은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개혁과 통합을 위해 정권을 가져왔으면 5년간 무엇을 할 것인지 리스트를 명확히 세우고 명징한 언어로 세우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앞으로 5년 동안 뭐 해야 될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국민의힘 의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 5년 동안 뭘 해야 되는지 10가지를 쭉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결같이 공유하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공유하는 일사불란한 명징한 언어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동쪽으로 가자는 건지 서쪽으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 하나만한 맹탕인 건지, 노동개혁 해야지요, 교육개혁 해야지요, 뭐 연금개혁 해야지요. 개혁해야 된다는 당위성 누가 모릅니까? 그 세부 실천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10가지쯤 뽑아서 115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 입으로 똑같이 공동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그 명징한 언어들, 국민들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그냥 딱 보고 이게 무슨 말이다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쉽고 명징한 언어로 정리되어 있는 그것을 당신들은 가지고 있느냐, 우리들은 가지고 있느냐라고 윤희숙 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연찬 회장의 장제원 윤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은 연찬 회장이 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도착을 했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10분 전에 거기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왜 떠났나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묻는 게 기자들입니다. 권성동하고 요즘 연락도 안 하고 지낸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지요.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아이고 오늘은 그 얘기 하지 맙시다. 오늘은 연찬회 딱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니까 그 얘기는 묻지 마세요. 기자들은 또 끈질기게 한 번만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묻고 또 묻고 끝까지 장제원 의원이 묻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그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만약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사이가 좋아졌다면 브러더 잘 지냈는가 이렇게 사이가 좋다면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무슨 말씀이세요? 성동이 형하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연찬회 끝나면 서울에서 또 밥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이가 진짜 좋다면. 그런데 정말 사이가 안 좋기는 안 좋은 모양입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나 공부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도착하기 전에 대통령 얼굴 보기가 이제 민망했던 모양입니다. 10분 전에 떠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제원 의원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사정, 앞으로의 굴러갈 그 방향 이런 것을 가장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뉴스 가치가 있는 발언이 이제 장제원 의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들은 장제원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요. 근데 공부하러 왔다 해놓고서는 대통령 오기 전에 10분 전에 또 연수원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연찬회가 1박 2일이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예우 없이. 근데 장제원 의원은 또 연찬회장을 떠나버렸어요. 저녁밥 먹고 나서도 토론 있고 오늘 아침에도 토론 있는데 떠나버려도 되는 모양이죠.